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밖에 나갈 땐 두툼한 외투는 기본이고요. 실내에 있을 때도 난방기가 필수인 계절인데요. 바닥은 보일러나 전기장판 같은 기기로 따뜻하게 만드는데 우풍이 심한 집이나 바닥 난방이 되지 않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요, 미니 히터를 많이 쓰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최저가 최고가 시간에 미니 히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8,000원대 윈드피아 WH S200과 10만원대 신일산업 SH 에코 2000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미니 히터. 과연 가성비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고급형으로 든든하게 구입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리고! 오늘의 최저가 제품 윈드피아 히터, 사무실 책상 위에서 쓰기 딱 좋은 아담한 사이즈인데요. 얼핏 보면 서큘레이터와 같은 모양이지만 중앙에 석영관 램프가 발열하면 돔 형태의 열반사 재질로 전방의 온도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앞부분 안전 그릴의 재질이 플라스틱이라 열을 받았을 때 녹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상하 2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벽에 걸어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최고가 제품 신일산업 히터는요, 덩치가 꽤 있는 편입니다. 두 제품을 나란히 보면 크기를 확실히 가늠할 수 있는데요. 직사각형 본체를 90도 회전시킬 수 있어서 다양한 환경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윈드피아 제품과는 달리 상하로는 각도 조절이 안 되고요. 좌우 회전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크기와 구조를 보면 윈드피아는 책상 위나 벽에 걸어서, 신일산업은 바닥이나 책상 밑에 놓고 사용하는 게 딱 적절하다고 느껴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성능을 비교해 볼까요? 난방기기에서 제일 걱정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소비 전력이죠. 아무래도 전기를 열로 바꾸는 기기다 보니까 다른 가전들보다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는 편입니다. 스펙상으로 윈드피아 히터가 200W, 신일산업 히터는 600W로 나오는데요. 과연 실제 소비 전력은 어떨까요? 먼저 윈드피아 제품은 단계 조절이 딱 하나라 전원을 켜고 바로 소비 전력을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전원을 딱 켰을 땐 190W로 순간 상승하더니 그 후엔 170에서 180W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스펙보다 낮은 소비 전력이었고요. 반면 덩치가 큰 신일산업 히터는 강, 중, 에코 이렇게 세 가지 온도 조절이 가능한데요. 제일 강한 모드에서는 스펙상 소비 전력보다 약간 낮은 570에서 580W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중모드에서는 370에서 380W, 에코 모드에서는 약 280W 소비 전력을 보였습니다. 자, 최저가 최고가의 감초 같은 코너. 전기요금 계산하기. 두 제품 모두 하루 3시간씩 한 달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윈드피아 제품은 21kW시, 신일산업 제품은 69kW시로 계산이 됩니다. 이를 전기요금 구간별로 단위에 곱해보면요. 윈드피아 제품은 1,959원, 3,945원, 5,892원으로 계산되고요. 신일산업 제품은 6,437원, 12,965원, 19,361원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요금과 다른 가전의 전기요금과 합산하면요, 꽤 많은 금액인데요. 그만큼 난방기기다 보니까 소비 전력이 높은 거겠죠? 역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이 난방기 사용 시간을 살짝씩 줄여야겠습니다. 아, 역시나 이 수치는요, 사용자 주거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절대값은 아니라는 거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소비 전력을 측정해 봤으니까 이제 실제 발열 성능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한 방향으로 열기가 전달되는 구조라서요. 전방의 온도 변화 위주로 측정해 볼게요. 먼저 표면 온도부터 측정해 보겠습니다. 윈드피아 제품은 전원을 켜고 10분 후 측정한 결과 코어 쪽 온도가 300도에 육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변부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지지만 열 반사판 가장자리는 170도 정도. 플라스틱 재질의 그릴 부분은 70에서 100도 내외였습니다. 사용할 때 손이 닿지 않게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더불어 신일산업 제품은 강 모드로 동작시키면 순간 코어 쪽이 온도가
500도 이상씩 올라갔습니다. 열 반사판 부분은 300에서 400도, 가장자리와 모서리 부분도 80에서 120도까지 달궈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두 제품 모두 정말 뜨거우니까요. 여러분 화상 입지 않게 조심히 사용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전방에 복사되는 열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알아볼까요? 각 제품별로 10분간 동작시킨 후 전방에 50cm, 1m에서 온도 변화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윈드피아 제품은요, 50cm 구간에서 29도까지 올라갔고요. 2m 구간에서는 27도 정도까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크기가 작아서인지 열 도달 거리가 짧은 모습이네요. 반면 신일산업 제품은요, 모드별로 온도차가 컸습니다. 에코 모드에서는 50cm 구간에서는 39도, 1m 구간에서는 26도로 나타났고요. 중간 모드에서는 50cm에서는 43도, 1m 구간에서는 26.5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제일 강한 모드로 구동했을 땐 50cm 구간에서는 무려 50도, 1m 구간에서는 26도 정도로 기록이 됐습니다. 와, 50도라니 정말 뜨거워지네요. 하지만 1m 구간에서는 윈드피아든 신일산업이든 온도는 비슷했습니다. 복사열을 이용한 난방기기는요, 도달거리가 비슷하니까 강모드로 틀어놓고 서큘레이터나 공기순환기로 구석구석 뜨거워진 공기를 전달하거나 서서히 실내 공기가 덮여지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효율적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이 나는 난방기기니까 타이머나 안전장치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칫 화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쉽게도 윈드피아 제품은요, 타이머와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제품 뒤를 보시면 전원 온오프 스위치밖에 없어요. 따라서 윈드피아 제품은 항상 사용자가 지켜볼 수 있는 사무실 책상 위에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신일산업 제품은요, 에코, 약, 강, 3단계 온도 조절은 물론이고요. 30분에서 4시간까지 타이머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동 중 넘어지거나 8시간이 지나면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일산업 제품은 이렇게 리모컨으로 타이머를 작동시킬 수 있으니까요. 비싼 몸값을 톡톡히 하는 것 같네요.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만큼 덩치도 엄청나게 비교됐던 이번 히터편. 잘 보셨나요? 물론 책상 위에 올려놓느냐 아니면 바닥에 내려놓고 방 전체 난방을 하느냐 목적이 다르겠지만 과연 비싼 히터가 그만큼 몸값을 하는지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사용자 여러분께서는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부쩍 추워진 겨울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아이템 들고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